자, 여러분 5분 동안 잘 쉬셨죠? 자, 그러시면요. 부탁할 일, 할 일, 첫 번째 시간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 문제지랑 대본이랑 형광펜 준비를 해주고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이 되겠죠. 항상 성별 구분 먼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뭐뭐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무슨 뭘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호텔 예약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마중을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는지 선물을 구입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름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지 통역사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6번 문제 들어봅시다. 6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문제점이 뭔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Hi, Jenny. You look busy. What's going on? 일단 여자가 되게 바빠 보인다는 얘기니까는 뭐가 일단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Hi, Nick. Chinese buyers are visiting our company today. 어쨌든 차이니즈 바이어가 이제 또 중국 구매자들이 오는데요. 무슨 이제 뭐냐, 약간 좀 이제 회사 업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가 봐요. I am preparing for their visit. 어쨌든 그 사람 방문하는 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Oh, I see. How is it going? 어떻게 되고 있느냐? Almost done now. 거의 다 끝났죠. I made reservations for hotel rooms. 자, made a reservation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탁할 것이 아니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 내가 들은 거가 그냥 이제 정답에 있다는 뭐냐, 선택지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막 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And bought some gifts for them. 그렇죠. 선물도 샀어요. 그렇죠. 그럼 1, 3번은 그냥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말 좋아요. They may not understand Korean. 그렇죠. 걔는 아마 우리나라 말 이해 못할 텐데. Did you get an interpreter? 그렇죠. 일단 남자가 뭐 하나 떡밥을 하나 던지죠. 그래서 인터프레터를 구했느냐라는 얘기 되겠죠. 그럼 이제 구하지 못했으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렇죠? Yes, 그럼 이건 이제 넘어간 거예요. she will come soon. 이제 곧 올 건데. Now I'm making some name tags for them. 자, 네임 태그로 좀 넘어가고 있게 되겠죠.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자, 봅시다. 도와줄 거 있냐라는 식으로서 이제 여자에게 이제 뭐가 되겠죠? 이제 뭘 도와달라, 뭘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끄잡아내려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를 기점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의문문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되겠죠? Actually, 자, actually는 방금 전에 다른 문제에서 말씀드렸었죠. actually, in fact, 이건 독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듣기에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이제부터 진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I need someone to pick up the buyers at the airport. 그렇죠. need someone,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픽업 바이어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픽업 바이어 할 사람이 필요하면은 그렇죠. 여자가 남자한테 픽업 해주겠냐라고 하죠. Could you do that for me? 더더군다나 이건 지금 문장을 지금 쪼개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특정 표현을 가지고 뭐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겠느냐라는 식으로 문장을 쪼개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6번 문제에서는 문제점이 대충 이럴 것이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라는 것인가를 파악을 하면은 좀 쉽게 풀이가 되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이 문제점이 대충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조금 아예 어렵게 못 푼다라고보다는 조금 덜 쉽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픽업 해주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픽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다른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이 픽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따지면 이제 집어들다, 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여러분 픽업이란 말을 외래어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죠. 우리가 또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각종 우편이나 택배 서비스에 픽업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디에 맡겨놨으면 내가 그걸 그냥 가져만 가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람이 직접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모종의 중간 지점에 딱 왔으면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끝까지 최종 지점까지 내가 데려가야지만 이렇게 케이스가 되겠죠. 말 그대로 물건처럼 중간에 어떤 모종의 장소에 있는 걸 내가 집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사람을 마중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다? 픽업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지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말대로 픽업해 달라는 것이 정답이 된다라고 아실 수 있게 되겠죠. Sure, no problem. What time do you want me to be there? So what time do you want me to be there? 그래서 내가 거기 몇 시까지 가면 되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표현도 좀 알아주시면 돼요. 알아주시면 좋은데 I want가 되죠. 아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쯤은 만나게 되실 표현이에요. 근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뭐 지금 여기 이 문제를 풀기에는 아주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고 이거 간접적인 단서인데 I want you to 동사 원형 이거랑 do you want me to가 되겠죠. 말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I want you to. 난 네가 뭐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돼서 네가 뭐뭐 해줘 라고 해서 이제 요청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do you want me to 하면 내가 뭐뭐 해주랴 라는 얘기가 돼서 내가 뭐뭐 하길 원하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입장만 서로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제한적인 요청 표현하는 것에서 이제 주체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난 네가 뭐 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때문에 이 표현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게 되겠죠. What time do you want me to be there? 내가 거기 몇 시까지 가면 좋겠느냐? 내가 몇 시까지 가서 픽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뭐 전체적인 속뜻이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 때문에 이게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를 뭐뭐 해달라고 부탁을 한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y 5 o'clock. Thank you so much, Nick. 정답은 2번.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르셔야지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보다 항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가 서로 뭐뭐 해달라라고 제공 요청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빠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주시면 되게 좋다? 그렇죠. 대화 내용 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를 캐치를 하시면 문제풀이가 수월하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7번 문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이렇게 되겠죠. 남자가 할 일이 되겠죠. 그럼 남자가 내가 뭐뭐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남자가 뭔가 하게 될 일도 뭐다? 그렇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자, 남자는 뭐 할 거냐면요. 집안 청소를 하거나 보고서를 수정을 하거나 뭐 캠프를 신청을 하거나 자료 검색을 하거나 이제 박람회를 관람을 하거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7번 문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7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at are you doing, Chuck? You look worried. 자, 맨 처음부터 일단은 뭐가 되겠죠? You look worried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일단 남자에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I am, Mom. I'm supposed to come up with a new idea for my science project. 자, I'm supposed to. 내가 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요. 나 뭐뭐 해야 되냐 하면은요. come up with.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뭔가를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를 위해서요? For my science project. 우리 이제 과학 숙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hat kind of new idea? 그럼 뭔 새 아이디어인데? Mr. Che wants us to think of a new invention to use around the house. 미스터 취 하면 뭐 학교 선생님쯤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과학 선생님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want us to가 되겠죠. 우리에게 뭐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되겠죠.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라고 원하다, 요청하다라는 얘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원하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think of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new invention 어떤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발명 아이디어다 to 부정사로 뒤쪽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게 되겠죠. 형용사용법으로 해서요. 어떤 invention to use around the house 즉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발명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뭐 생각한 거 있냐? Anything in mind, something in mind 하면 이제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좀 기억하다. 뭔가를 이제 염두에 두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Not yet. 아직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럼 이거를 지금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라고 보시면 되겠죠? It's not easy to find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남자가 할 일이 되는데 Why don't you do some research online? 그래서 여자가 떡밥을 하나 주죠. 리서치 온라인 자료 검색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럼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치면 그게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풀었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게 되겠죠. 그 가방 싸는 문제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I already did,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but it didn't help. 도움이 안 되죠.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I have a suggestion. 이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I have a suggestion. 그래서 내가 제안이 하나 있다. 제안할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제안 표현을 듣고 남자가 수락하면 그냥 바로 동답이 되는 거죠. What is it? Why don't you clean the house yourself? 그렇죠. Why don't 의문문으로서 제안을 아예 대놓고 하고 있게 되죠. clean 하라고 합니다. 그럼 청소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남자가 수락하면 그냥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That will allow you to see what's troubling. 그래서 that will allow you to see가 되겠죠. 네가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뭘 볼 수 있게 해준다? What is troubling? 뭐가 문제가 되는지라는 얘기 되겠죠. Inconvenience could lead to an invention. 그렇죠.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뭐를 초래한다? lead to 어디로 이어진다? 그렇죠. an invention. 그렇죠. 발명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뭘 가지고 이 불편함을 없애볼까 하다가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보시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여자가 지금 Why don't you clean your house 해놓고 딱 남자가 뭐 답으로 그냥 알았어요 뭐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은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게 되겠죠. 이 쓰잘데기 없는 말들 하나 집어넣으면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들었었던 제안 표현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중간에 나오는 말들은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그렇죠. 제안을 수락을 한 케이스가 되죠. Why don't you clean을 수락한 케이스가 되니까 제안을 수락했다. 바로 정답 부분이 되겠죠. 그럼 청소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I'll start right away.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이게 어머니하고 이제 아들의 대화 같은데 어머니들이 이제 이제 방 좀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방꼬라지가 이게 뭐니 이래서 정리 좀 해라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뭐다? 그렇죠. 제한징의 요청 표현, 이 특정 표현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만 좀 잘 하셔도 이 문제들을 여러분 틀릴 일은 뭐 사실상 없는데 제가 여러 차례 아까 전에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이제 이 전개를 좀 따라가실 수 있는 거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라고 미리 예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죠. 자 그러시면 8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이렇게 되겠죠.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는 이제 시킬 일이 아니라 이제 위해 할 일이 되겠죠. 그럼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잘 보시면은 여기는 남자가 할 일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남자 여자를 위해 할 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 이런 문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남자가 아무 조건 없이 갑자기 여자를 위해서 아니면 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같은 형식을 살짝 제시하는 방식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이니까 여자한테 문제점이 있고 남자가 그걸 해결해 줄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아 두시고 나서서 남자가 뭐 해줄 거냐면요. 지갑을 찾아주거나 음반을 구매해 주거나 택시비 지불해 주거나 이제 표를 교환해 주거나 축제에서 공연을 해 주거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8번 문제 바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8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Joy. Are you coming to the concert hall now? 자, 지금 콘서트홀 오고 있냐 안 오고 있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I'm so sorry for being late, Alan. 일단 좀 늦었죠. I'm in the taxi. 지금 택시에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일단은 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할 일, 이제 부탁한 일과 할 일 문제는 중후반에 답 표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는 것에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중후반부터 일단은 문제의 단서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아시겠죠? What happened? 뭔 일이냐? I left my purse at home. 그렇죠. I left my purse at home. 그렇죠. 지갑을 집에 놓고 왔다는 얘기인데 purse라고 하는 말하고 여러분 이제 wallet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purse는 일반적으로 장지갑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여성용 핸드백이나 아니면 여성용 장지갑 같은 거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쓰는 지갑들은
반으로 접는 이제 긴 방향 쪽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는 얘기죠? 이렇게 짧은 방향 쪽으로 접는 이게 조그만 반지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월렛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펄스와 이제 이 월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즈와 이제 생김새로 보면은 펄스는 장지갑 쪽에 속하고 이제 월렛은 반지갑 쪽에 속하는데 이걸 성별 단위로 나누면 펄스를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지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월렛을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지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무슨 성차별 아닌가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그딴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디자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것과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한 이렇게 어떤 특정 도구들은 살짝 디자인 다르죠. 단순히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펄스라고 하는 말이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So I had to go back. 지갑 도 갔을 때 집에 가야죠. 그 저기 돈 없으면 안 되니까. Really? When can you arrive here? 그럼 언제 도착을 하는데 이제 대화 주제가 살짝 바뀐 거가 되겠죠? Luckily, I can make it before the concert starts. 자, 여기서 make it이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make it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거 사전에도 잘 나와 있는데 뭔가를 이루다, 성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의미는. 근데 그럼 대체 뭘 이루고 뭘 성공하고 뭘 달성하는 건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바로 직전에 나온 내용, 직전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직전 내용을 보시면 when can you arrive라는 얘기가 있죠. 언제 arrive 할 거냐. 이 arrive 하는 것을 이루다 달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uckily I can make it before the concert start가 되겠죠. 이것을 그래서 제대로 쓴다면 제대로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그냥 되게 포멀하게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Luckily I can arriv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거 약간 이제 메이크는 약간 이제 구어에 되게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문어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써요. 여러분 독해에서도 정말 밥 먹듯이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make it이 등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직전의 내용이 뭔지를 무조건 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대화상에서는 서로 모정에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을 하다. 그것을 뭐라는 얘기가 되죠? 제때 맞춰서 하다, 예정대로 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루다 성공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모정에 약속된 행위를 제때 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의 지금 상대방하고 내가 지금 모정 알고 있는 동작은 뭐가 되겠죠? 콘서트홀에 도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한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로서 그 표현을 make it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나 제때 못 도착할 것 같아라고 뭐하죠? I cannot make i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는 콘서트 전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od to hear that. 아우 잘 됐네. Guess what? 야 있잖니? 라는 얘기 되겠죠. guess what은 여러분 이거 상당히 구어적인 표현인데 있잖아 라는 얘기가 되겠죠. You know what?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아마 한두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You know what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종류의 문제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을 거아니에요. 그때 you know what이라고 하는 말하고 guess what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서로 치환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 그거 알아? 있잖니? I'm standing in line to buy the band's special music album that's only sold here. 그렇죠. 남자가 뭔가 하나씩 떡밥을 하나 던지고 오게 되겠죠. I'm standing in line이 되겠죠. 나 줄 서 있어 라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buy band's special music album이 되겠죠. 어떤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앨범이다? That is only sold here. 여기서만 파는 거라는 얘기죠. 한정판이네요. Oh my! 자, oh my 이거는 진짜 정말 구어체에서 쓰는 어머 저런 이라는 의미예요. 자, oh my god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I want that too. 나도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근데 여자는 지금 거기 콘서트장에 늦으니까 그걸 사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죠. Do you want me to buy one for you?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I want you to 동사원형,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 이거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뭐 해줄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Do you want me to buy? 사줄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구매라고 하는 말 들어있는 정답 2번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Can you do that?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직접적인 표현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는 않아요. 항상 그것을 보다 대동사로서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표현을 놓쳤을 때는 좀 문제풀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 잘 기다리셔야지 봐야 되겠죠? Sure.
What are friends for? 네, sure.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친구 좋다는 게 뭐겠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일종의. 아시겠죠? 자,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문방 구매하기. 그렇죠? Do you want me to buy? 요 표현이 요 표현에 이제 문제 정답 단서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9번은 이렇게 되겠죠. 자, 남자가 또 여자를 위해 할 일이 되겠죠. 자, 그럼 방금 전에 풀었었던 것과 비슷한 이제 그냥 같은 유형이 되겠죠.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 봅시다. 자, 무슨 안내 책자 가져다 주기, 모임 뭐 장소 예약하기, 그리고 무슨 뭐 어디 함께 가기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뭐 일정 짜기, 아래 거는요 신청서 대신 제출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앞에 동아리니까 그건 굳이 여러분 보실 필요 없죠. 자, 그러시면 9번 문제 바로 들어봅시다. 9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at are you doing, Sam?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었던 표현이죠. 뭐하냐? I'm filling out an application to join the school movie club. 그렇죠. I'm filling out application 되죠. fill out 이거 되게 정말 많이 봤던 표현이죠. 지금 신청서 작성 중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join the school movie club. 학교 영화 동아리가 되죠. 학교 영화 동아리 가입하려고. Really? I'm also interested in that club. 그렇죠. 여자도 좀 관심이 있대요. 그 영화 동아리예요. Let's join together then. 그럼 같이 좀 가입하자라는 얘기 되겠죠. I'd love to, 그렇지만은 but I already belong to the science club. 자, 요게 지금 뭐가 되겠죠? 문제점이 슬슬 나오고 있는 케이스라는 얘기 되겠죠. 나도 하고 싶지만 뭐하다? 그렇죠. 이미 어디에 있다? belong to science club. 난 이제 일단 과학 동아리 반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일단 동아리를 가입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가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지금 동아리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해결해 주면 되는데 You can join both. 두 개 다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죠. You're right. 약간 덤앤더머 같은 대화죠. 맞구나. I'll have to check the movie club's meeting schedule first, though.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는 얘기 되죠? 그러면은 I will have to check the movie club's meeting schedule 되겠죠. 거기 이제 동아리 모임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모임 일정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에 대해서 남자가 뭔가를 해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Then 그러면은 I'll pick up the movie club's brochure 그렇죠. I will pick up the movie club's brochure가 되겠죠. pick up brochure 해주겠다. for you from the club room later. 자, for you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니까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확실히 이게 정답 맞겠어요. pick up brochure for you. 요 부분 캐치해서 문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책자 가져다 주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은근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정답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뭐다? 그렇죠. 의문문이 하나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평서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가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의 의문문이 되게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되게 낮은 문제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평서문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평서문, 의문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특유의 억양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 나왔네, 이런 표현 나왔네라고 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단서를 캐치하기가 되게 편한 부분인데 진짜 평서문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을 가질 수는 진짜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면은 물론 평서문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제한적 요청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please 명령문이 되겠죠. 자, 뭐뭐 해주세요. please 어쩌고저쩌고 하는 please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케이스 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걸 지금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건지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건지 제안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이 평서문 가지고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9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도 예제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평서문으로 문제에 뭐라는 얘기죠? 답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제공을 해줬을 경우는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의식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That'll be great.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남자가 뭘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Thanks. No problem.
I'll have to go submit this application form anyway. 자, 그래서 5번 같은 거에 절대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청서 제출하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 다른 문제에서. 내가 위쪽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답단서에 관련된, 답과 관련돼 있을 만한 어떤 일말의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들은 말이 특히 마지막 끝부분에 들린 말이 후반부 즉 끝에 말 마지막이라든가 끝부분 바로 직전에 들렸던 말이 선택지에 있을 경우엔 절대 여러분 이걸 찍으면 안 돼요. 찍어야 되는 순간에. 이건 무조건 100% 오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표현을 이제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의문문으로 주고 있지 않고 평서문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평서문으로 주고 있는 답단서의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아니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마지막에 5번 문제, 지금 선택지의 5번에 해당하는, 물론 완전하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표현이 충분한 양의 표현이 들어있을 만한 그런 선택지와 이제 대사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몰랐는데 설마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들렸어. 선택지에 있어. 아, 얘는 무조건 답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거는 진짜 100%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말 주의하셔야지만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No problem, I will have to go submit. go 동사 원형은 말씀을 드렸던 경우가 되게 많죠. go 동사 원형은 가서 뭐뭐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뭐 하러 가겠다, 가서 뭐뭐 하겠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원래 go and 동사 원형이지만은 이걸 구어 표현에서 구어체 형식으로서 줄여서 and 빼고 그냥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가서 뭐뭐 하다라는 얘기. 요거 놓치시면 안 되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10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이렇게 되겠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 되겠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 그럼 뭐뭐 해달라라고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뭐 해달라고 얘기하냐면 음식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꽃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지, 친구 초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지, 거실 청소해달라고 하는지, 식료품 구입해달라고 하는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할 일과 부탁한 일 문제는 명사보다는 여러분 동사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뭐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뭐 하겠다. 해달라니까 여기서도 선택지를 보실 때도 만들어 달라는 건지 사달라는 얘기인지 초대해 달라는 얘기인지 청소해 달라는 얘기인지 구입을 해서 뭘 사달라는 얘기인지 이 동사 표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10번 문제 들어봅시다. 10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ad, where are you going? 아빠 어디 가세요? 라는 얘기죠. I'm going to the grocery store. 아버지는 그로서리 스토어 가시죠. 그러면 일단 누군 바로 정답에서 멀어질까요? 그렇죠. 5번은 그냥 바로 정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맨 초반에 나왔지 않습니까? 식료품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5번 선택지 있지만 이거 초반에 나오죠. 할 일 부탁할 일 문제는 문제가 시작이 어디서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풀이 시작이 중후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오답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요. We're having a surprise party this evening. 서프라이즈 파티 한대요. Really? Is it a special day today? 특별한 날인가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의문문을 여러분 체크를 계속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Yes, Mom was promoted at work, 어머니가 승진하셨대요. so we're going to celebrate.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축하하려고 하는 거가 되겠죠. Oh, good for her. 잘 됐네요. 라는 얘기 되겠죠. 잘 됐다라고 하는 말에 good for 누구누구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시험에 100점 맞았어요. 잘 됐다. 그럼 뭐라 하면 되죠? good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I'm sure she'll love the party. 그렇죠. 파티 되게 좋아하실 건데. I hope so. I'm thinking of making steak and seafood pasta for dinner. 어쨌든 이런 걸 만들 거래요. 근데 아직까지 또 문제점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Sounds perfect. Will there be any guests? 게스트 얘기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 손님 있냐라고 했으면은 손님 초대하기, 친구 초대하기 전에 3번 같은 것로 이제 슬슬 슬슬 입지를 주고 있는 건데. Yes, I invited a couple of our friends. I invited 난 이미 초대를 했어요. 그럼 I invited 했으니까 초대는 부탁 안 해도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초대하고 식료품은 빠지고 이제 동사표현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Good.
I also want to help. 그렇죠. 여자가 도와주고 싶대요. 그러면 여자가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이제 그럼 뭐 해줄래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Shall I go buy some flowers for the dinner table? 그렇죠. Go buy some flower 되죠. 뭐 사러 갈까요라 되죠. 어쨌든 꽃 사러 가다, 뭐 사러 가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 나왔죠. 그럼 남자가 그거를 그래라고 하면은 답이 되는 거죠. No, 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꽃 사러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I'll do that. 그건 내가 할 거고. 그래서 여기는 Can you clean the 네, 답이 나죠. Can you clean?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이거 뭐 아주 그냥 전형적인 스타일이 되겠죠. Can you clean? Clean. 요거 하나 들으면 돼요. Can you clean? 세 단어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청소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정답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the living room instead? Clean the living room instead? 그래서 대신에 저 거실 청소 좀 해줄래? Sure. I'll make it neat and tidy. 그렇죠. I will make it neat and tidy. 여기서 it은 living room을 얘기를 하고 neat and tidy. 비슷한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깨끗한 단정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냥 정리해 둘게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오형식 구문이 되겠죠. I will make it neat and tidy. I will make the living room neat and tidy. 이렇게 쓰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Before you come back. 그렇죠. 돌아오시기 전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Thanks. That's very kind of you. 자, 이거 마지막 거 봅시다. That's very kind of you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이거는 어디에 등장하는 거,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 정식 커리큘럼에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죠. 이거 보기만 해도 해석되는 구문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to 가주어 신주어 구문을 할 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말을 써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That's very kind of you 라고 하는 말하고 that's 뭐라고 할까요? very that's very good 이라고 해볼 거예요. for you 지금 to 동사 원형 아무거나 써볼게요.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That's very kind of you,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건, 네가 뭐뭐 하는 것이 되게 친절하구나. 네가 뭐뭐 해줘서 되게 친절하다. 네가 되게 그렇게 해줘서 되게 고맙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해주는 to 동사 원형 해주는 게 되게 kind 친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 you의 지금 뭐라냐 했죠?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잘 보세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That's very good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얘의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바로 요거 차이예요. of와 for의 차이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to 동사 원형을 둘 다 누가 하는 거죠? 앞에 있는 of you, for you 얘가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어떤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to 부정사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원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쓰게 되겠죠? 그렇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라고 하는 걸 우린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긴 지금 왜 of 플러스라고 목적격,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 등장을 하는 이 kind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 행위의 주체이보다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종류의 형용사가 등장을 했을 때는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규칙화돼 있어요. 이건 그냥 깰 수 없는 규칙이 그냥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양놈들이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여기서는 That's very kind of you의 of you. 뒤쪽에 뭐가 빠졌을까요? That's very kind of you to do so. 이거의 줄임말 있죠. 그렇게 해주니 너 참 친절하구나. 그렇게 해주니까 너 참 착하구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죠? 얘가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얘가 그렇게 해서 얘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게 착한 상태, 착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의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등장할 경우에 우리 앞에 전치사 못 쓰다 for 대신에 of라는 것을 쓰자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명사로 쓰는데 of 플러스 명사로 쓸 경우는 언제다? 그 바로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 얘 주체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들, 뭐 kind, nice, mean,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의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문법책에는 사람의 성격과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나. 어쨌든 사람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으면 뭘 쓴다? 그렇죠. for가 아니라 of를 쓰자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규칙이에요. 그냥 모르면 안 되는 규칙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둡시다. 필기 잘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유형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제 부탁할 일과 할 일에 대한 문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은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 30여 문제 우리 더 남았죠. 우리 보통 한 유형당 한 40문제씩 푸니까. 자, 오늘 정리해 두신 것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차근차근히 여러분 노트 정리 꼼꼼하게 잘 해두시고 오늘 규칙들은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규칙들이에요. 그냥 이런 규칙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때 바로 이런 규칙이 있었지 이런 규칙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 수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 규칙이 제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암기 체화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이해와 여러분 그런 차이는 이해는 여러분 언제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규칙을 바탕으로 대화를 들어가면서 이런 규칙에 맞게끔 여러분이 때려 넣어가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규칙들은 그냥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규칙들이에요. 이런 표현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한다고 했었지. 뭐 문제점 나오고 해결책 등장하고 성별 구분해야 되고 특정한 표현 나오는 거 준비해야 되지. 뭐 초반에는 핵심적인 표현은 중후반에 등장을 한다고 했었고 끝부분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가 내용을 몰랐을 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떤 선택지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절대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이게 규칙들이 술술술 나와야지만이 여러분의 대화를 들었을 때 대화를 듣고 여러분이 술술술 외웠던 규칙이 딱 접목되는 순간 그 규칙과 딱 일치가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규칙들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달달달달달 외워주시는 게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